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폐성 지적장애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르고 남다르게 다가온 영화 한 편입니다. 이 영화는 두 사람의 소통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세상의 소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왔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우성, 김양기 주연의 영화 증인입니다. 영화 증인은 살인사건을 다룹니다. 그 사건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두 인물에 카메라는 집중합니다. 한 사람은 그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건의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자기 세계 안에 있는 아이랑 그런데 이 목격자가 어린 소녀입니다. 그것도 발달장애, 정확하게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소녀입니다. 내가 증인이라고? 변호사는 황당해합니다. 이 소녀가 과연 증언을 해줄까? 임지우 학생 맞지?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아니야, 알았어. 이 소녀의 증언을 세상은 믿어줄까요? 증인은 이 질문을 안고 시작합니다. 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우선 증인은 결핍을 말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46세의 노총각 변호사 순호는 결혼을 포기한 인물입니다. 여자 한 명을 왜 안 데리고 와? 결혼 안 한다니까요. 주인공 지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어려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가정부 미라는 가족이 없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검사 희중도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이해되는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가 비정상일까요? 증인은 이 비정상으로 불리는 이들의 결핍을 착한 것인가란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이 질문은 반대로 그럼 나쁜 것인가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가정부 미라는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변호합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지우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순호는 지우를 통해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임지우 학생 맞지? 지우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 거절합니다. 그러나 쉽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것을 꺼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경계를 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우는 순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지우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소녀입니다. 흔히 자폐성 장애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채 외부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려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자폐성 장애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힘들 뿐입니다. 힘들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우가 순호에게 묻는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우에게 세상은 혼돈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감각의 문제가 일으키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지우에겐 세상의 모든 감각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강력하게, 또 어떤 것은 너무 희미하게 다가옵니다. 통합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당신은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이 혼란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 지우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비정상으로 인식된 지우의 모습에서 정상의 세계에 속한 줄만 알았던 순호는 자신에게 있는 결핍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우의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통념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민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하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우의 맑음과 순호의 투쟁은 순수하다는 것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순수의 지점에선 정상도 비정상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없다는 것을 증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예상대로 권선징악의 결말을 이끌어냅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값진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 오빠 생각 등 착한 영화를 주로 연출해온 이한 감독은 이번 증인에서도 착한 감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꼽은 영화 증인의 별점은 별 2개 반입니다.